오늘은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과세 표준의 10%를 곱한 금액이 매출세액이죠. 그러니까 이 과세 표준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과세 표준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 과세자가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의 과세 표준은 공급가액입니다. 공급가액. 그리고 간이 과세자 과세 표준은 공급대가입니다. 보시면 재화나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이거는 공급가액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급한, 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한 재화 용역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다. 그러니까 공급자죠. 공급자가 공급한 재화 용역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여기 보시면 공급가액은 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공급가액,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간이 과세자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죠. 이거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즉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공급대가를 간이 과세자 과세표준으로 한다 라는 겁니다. 사업자는 공급가액의 10%를 곱한 금액이죠. 이게 매출세액입니다. 공급가액의 10%를 곱한 매출세액, 매출세액을 상대방, 그 공급받는 자,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해서 납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보시면 공급가액 알아야겠죠. 이제 공급가액, 공급가액은 현금으로, 금전은 현금입니다. 현금으로 대가를 받았다. 그러면 그 받은 대가입니다. 그리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용역 시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현금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은 게 아니라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즉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용역 시가를 과세 표준을 한다는 겁니다. 좀 특이한 거죠. 자기가 공급받은 재화 용역 시가가 아니라 자기가 공급한 재화 용역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그리고 공급한 재화 용역 시가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공급받은 재화 용역 시가를 과세 표준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순위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용역 시가를 과세 표준을 한다. 그리고 공급받은 재화 용역 시가도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따른 시가평가액으로 평가한다. 이거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가 공급한 재화 용역의 시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 보시면 사업자가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이다.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과세 표준된다. 그러므로 A사와 B사는 자신들이 공급한 재화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 이게 교환계약입니다. 교환계약 같은 경우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받았다. 근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다. 그러면 11분의 10이 이 과세표준입니다. 공급가액은 거래 금액의 11분의 10을 곱한 금액. 그러니까 10만원에 11분의 10을 곱하면 얼마예요? 10만원 곱하기 하면은 9만 909원 정도 나오죠. 이게 공급가액이라는 겁니다. 이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 거래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이거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부과되는 제한은 이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합계한 금액입니다. 이거를 공급가로 한다. 즉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에 상관없이 지급받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다음에 것도 과세 표준에 포함된다. 현물로 받은 경우 이건 배웠죠? 현물로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제하용역의 시가 자기가 공급받은 제하용역 시가가 아니라 자기가 공급한 제하용역의 시가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 이자 상당액입니다. 우리는 이제 착각을 해요. 이 이자 상당액을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자잖아요. 이자. 이 금융보험업 같은 경우 이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할부 판매 시 그 이자 상당액 있죠. 이것도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포함합니다. 나중에 또 다시 배울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이런 것도 다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차감하지 않는다. 과세 표준을 기사할 때는 운송보험료, 대가의 일부로 받은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도 포함한다. 이게 뭐 실비 변상적 성격이다 해가지고 제외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 대가의 일부로 받은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도 포함한다. 그 다음 보시면 대가의 일부로 받은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이것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뭐 개별 서비스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것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한다 라는 겁니다. 이 보시면 사업자가 용역을 장기 할부 조건으로 공급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 당해 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무상 공급, 저가 공급이죠. 이 무상 공급, 저가 공급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입니다. 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뭐가 있겠어요? 특수관계인 나오겠죠? 특수관계인 마찬가지로 저가 공급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인 나옵니다. 특수관계인한테 무상 공급한다. 특수관계인한테 저가 공급한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하겠어요? 시가겠죠? 시가. 이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제야 용역으로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무상 공급이나 저가 공급이죠. 그러니까 법인세법으로 치면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급한 제야 용역 시가를 공급가율로 한다. 제와의 공급에 대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시가입니다. 자기가 공급한 제야 용역 시가를 공급가로 한다. 용역 공급에 대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이것도 시가입니다. 용역의 시가. 용역 공급에 대해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용역의 무상 공급 이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특수관계인에 관련된 부동산,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상가 있죠, 상가. 상가를 아버지가 자기 상가를 아들한테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시가를 공급가로 한다 라는 겁니다. 이거 참고 보시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화를 공급하고 거래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 거래가액 있죠? 거래가액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관련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여기 보시면 재화의 공급 시가입니다. 특수관계 있다. 그럼 시가. 특수관계 없다. 그럼 거래금액.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그리고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무상공급이죠. 특수관계 있다. 그럼 시가. 그리고 특수관계 없다. 그러면 용역은 원칙적으로 가사하지 않고 만약 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가사하지 않지만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시가로 과세한다.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인한테 상품 시가 100만원이죠. 10만원 매입 시 매입세 공제 받지 못했다. 근데 70만원에 판매하였다. 이 경우 부가가치 과세 표준은 100만원입니다. 이 경우 중요한 게 매입세 공제 받지 못하는 상품이죠. 근데 이거는 간주 공급만 해당하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 받지 못했는데 간주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데 실질 공급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 받지 못한 경우에도 과세합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실질 공급, 간주 공급 있습니다. 실질 공급은 매입세 공제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합니다. 간주 공급은 매입세 공제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안 합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죠? 실질 공급, 간주 공급. 간주 공급 아시죠? 간주 공급. 실질 공급은 거래 상대방이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있음. 거래 상대방한테 제한라 용역을 공급한다. 간주 공급은 뭐가 있어요?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제가 있죠. 그럼 이 간주 공급은 이 재화 원재료 같은 거 구입할 때 매입세 공제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나중에 간주 공급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특이한 겁니다. 실질 공급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원재료 구입할 때 매입세 공제 받지 못한 경우에도 나중에 과세합니다. 2번 보시면 사업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상품을 60만원에 판매했다. 그리고 매입할 때 매입세 공제 받지 못했다. 이 경우는 실질 공급이죠. 거래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질 공급이다. 그러므로 거래 금액이죠. 특수관계가 없기 때문에 거래가액은 얼마예요? 거래가액이 60만원이죠. 60만원에 판매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표준은 6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갑이 개인적인 소비를 위해 종업원청에게 상품을 무상 제공했다. 그리고 매입 시 매입세 공제받지 못했다. 이거는 간주 공급이죠. 간주 공급, 개인적 공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0입니다. 종업원에게 개인적 소비를 위해 무상 제공한 경우 간주 공급입니다. 그러므로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여기 보시면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조세 부담을 특수관계 있죠? 특수관계 있으면 시가입니다. 무조건.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과세 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한다. 그 다음 보시면 과세 표준의
포함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환입, 매출 할인 이런 거는 공급가에서 차감되죠. 그렇기 때문에 과세 표준에서 포함하지 않는다. 여기서 보시면 부가지세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매출 할인이란 외상 판매에 대한 공급 대가 미수금을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할인했죠. 그러니까 매출 할인만 과세 표준에 차감한다. 그리고 판매 장려금은 과세 표준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판매 장려금은 거래처와 사전 약정에 따라 일정 기간 거래 수량, 거래 금액 따라서 거래처에 현금 지급하거나 외상 매출에서 차감하는 판매 장려금. 여기 보시면 판매 장려금입니다. 판매 장려금.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한 판매 장려금. 이거는 과세 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출 할인은 달라요. 매출 할인은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 공급가에서 할인해 준 금액입니다. 이 매출 할인은 과세 표준에서 차감한다. 근데 판매 장려금은 그 거래 실적이겠죠. 상대방이 물건을 많이 팔아준 거예요. 내가 물건을 줬는데 팔라고 줬는데 상대방이 그 물건을 많이 팔아줬기 때문에 그 약정에 따라서 판매 장려금 지급한 경우입니다. 이 판매 장려금은 과세 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대방한테 지급한 판매 장려금은 과세 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참고 또 하나 보시면 매출 할인액은 할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 연원으로 하여 마이너스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정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당초 공급일이 아닌 할인액이 발생한 날이죠. 할인액. 당초 공급일이 아니고 실제 할인액이 발생한 날에 속하는 과세 기간에 과세 표준에서 차감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정 청구 대상이 아니에요. 매출 할인의 경우 매출 항목 차감시키는 당초 매출이 이루어진 시기가 아닌 실제 매출 할인일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차감한다. 다음 보시면 재화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입니다. 재화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보시면 재화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국고보조금을 지원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한다. 그러니까 직접 관련된 경우죠. 재화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 표준에서 제외한다. 근데 재화 용역 공급과 관련된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합니다. 보시면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 대상이 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로부터 대가를 직접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지원으로 해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한 거니까 외워야 되겠죠. 재화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 표준에서 포함하지 않는다. 다음 보시면 공급에 대한 대가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자입니다. 이것도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연체자는 공급 당시 확정된 금액입니다. 딱 확정된 금액 있죠? 500만원 확정됐다. 재화를 공급 500만원에 공급하기로 했다. 확정된 금액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연 수취한 경우입니다. 이 500만원을
지원해서 수취해가지고 추가로 20만 더 받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 추가로 받는 20만 원은 연체자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즉 지급 지연에 대한 연체자는 계약에 의해 발생한 금액이 아니다. 그러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보시면 할부 판매 시 이자 상당액 있죠? 이거는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근데 공급에 대한 대가 지급이 지체되었음 이유로 받는 연체자 있죠? 이거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멸실된 재화가 있죠? 이런 거는 재화 영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용기 또는 포장을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보시면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자가 음식 숙박 용역이나 개인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 봉사료 있죠. 이거를 세금 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서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수익금액에 계산한 경우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그러니까 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종업원한테 그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음 보시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재료로 제조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재료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원재료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만 재화 영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재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예를 보시면 갑 회사가 A 회사로부터 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받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원재료 소유권은 A 회사한테 있습니다. 갑 회사가 A 회사로부터 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받는 경우, 당해 원재료로 완제품을 생산하여 A 회사에 납품하는 경우, 완제품의 과세표준에 A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원재료는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자가적립 마일리지입니다. 자가적립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여기서 보시면 자가적립 마일리지란 당초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로 적립해준 사업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말한다 라는 겁니다. 제3자 적립 마일리지는 자가적립 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입니다. 제3자로부터 적립받은 마일리지를 당초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쓸 수 있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를 말한다. 예를 보시면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적립한 마일리지는 편의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가적립 마일리지입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자가적립 그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겁니다. 2번 보시면 통신사로부터 적립된 마일리지는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3자 적립 마일리지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자가적립 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입니다. 3자 적립 마일리지. 당초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쓸 수 있는 마일리지입니다. 통신사로부터 적립된 마일리지를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제3자 적립 마일리지에 해당한다. A3번 보시면 간이 과세자의 공급 대가는 3,000만원이다. 자가적립 마일리지 결제분 400만원과 통신사 마일리지 결제분 200만원이 포함됐다. 그러면 자가적립 마일리지 이거는 차감해야겠죠? 3,000만원에서 400만원 차감하면 2,600만원입니다. 아시겠죠? 자가적립 마일리지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자 적립 마일리지는
제3자 적립 말지로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 보전받은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겁니다. 1번 대손금이죠. 대손금은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다. 대손세액 공제 받기 때문에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어차피 대손세액 공제 받기 때문에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제외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입니다. 배웠죠? 사업자가 자기 제휴와 판매 촉진을 위해서 거래 상대방의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한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한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하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과세한다. 라는 겁니다. 거래 상대방 있죠? 거래 상대방한테 지급한 판매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이 보시면 판매 장려금 제화 공급자가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제화 공급자가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은 판매 촉진, 시장 개척 등의 목적으로 판매 수량, 거래 금액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물건을 많이 팔면은 잘했다고 판매를 장려할 목적으로 지급한 금액입니다. 판매 장려금 지급할 때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화를 600만원 만큼 공급했다. 그런데 그 거래 상대방한테 판매 장려금을 50만원 지급한다. 그러면 이 50만원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600만원에서 50만원 차감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판매 장려금을 지급한 경우 거래 상대방한테 지급한 경우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보시면 판매 장려금 지급 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으므로 당초 발행한 세금 계산서를 수정하여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 장려금은 제화 용역 공급이 완료된 후에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물건을 많이 팔았다라는 건 사후에 이제 확인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매 장려금은 공급가에서 사후에 차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판매 촉진을 위해서 판매 장려 물품을 지급하는 경우겠죠. 이게 제화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제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사업상 증여. 그렇기 때문에 사업상 증여다. 그러므로 무상 공급, 간주 공급이죠.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핸드폰 매장에서 A 핸드폰을 1000대 판매하면 A 핸드폰 제조사에서 핸드폰 매장에 판매 장려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판매 수량 또는 거래 금액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판매 장려금 500만원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자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공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세법은 판매 장려금 지급할 때는 판매 부대 비용 처리한다. 판매 장려금 받는 자 이거는 부가가치세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제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죠. 판매 장려금 받는 거는 장려 목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제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리고 법인세법, 소득세법은 수입 처리하는 거죠. 영업의 수익. 이거 중요합니다. 판매 장려금은 제품을 판매한 후 거래 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는 것이지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제화 용역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사후에 물건 많이 판 거에 대해서 나중에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여기 보시면 매출액 1억원, 매출원가 5천만원, 지급한 판매 장려금 1000만원, 받은 판매 장려금 500만원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라고요? 일단 매출액 1억원이죠. 그리고 지급한 판매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은 판매 장려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액 1억만 과세표준을 한다는 겁니다.
지급한 판매장려금 1,000만원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받은 판매장려금 500만원 부가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대규모 유통업법 보시면 이 백화점 마트는 연간 거래 기본 계약 내용으로 판매장려금, 지급 목적, 지급 시기, 횟수, 판매장려금 비율, 액수 등의 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고 이에 따라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법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보시면 하자보증금이죠. 사업자가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로 지하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할 때 일정 금액을 보증입니다. 하자보증을 해서 공급받는 자에게 부과시키는 하자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어차피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은 어차피 보증기간 종료되면 공급자에게 하자보증금은 반환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지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계약 위약으로 받은 위약금은 부가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당초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중도 해제에 따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가액은 부가지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그러니까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다. 공급하지 않고 계약 이하로 받은 위약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재화를 공급했는데 중도 해제에 따라 받는 금액은 부가세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리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중도 해제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자가 지급하는 금액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